하루 종일 주식만 연구하는 남자 조성일. 주식의 인생 건 남자 김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오늘 시장이 1.4% 이상 올라가면서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오늘 하루만큼은 정말 기분 좋은 하루였는데요. 최근에 시장 흐름을 보면 특히나 좀 카메라 모듈 쪽 종목들이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내년도에 카메라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하다 보니까 미리 저런 장기 투자용 목적들의 수급이 미리 선취매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 되고, 특히 대장주인 MCNS 같은 경우에는 내내 주가가 꺾이지 않고 올라가는 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내년도에도 투자를 할 때 카메라 관련한 종목들을 왜 주목을 해야 되며 어떤 기능들이 내년에 더욱더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체크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내용 보시면서 내용이 도움되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호 전문가님,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우리가 이미 지금 최근에 좀 올랐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내년도 투자할 때 카메라 종목들을 왜 주목해야 되는지 그런 배경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하신 대로 요새 카메라 주식 많이 올라가고 네. 있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아직도 상승 초입 부분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요. 아, 그런가요? 네. 왜냐면은 주가가 따라가지는 못해요. 이익과 매출이 증가하는 속도를.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좀 빠르게 지금 사야 될 때다, 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화면 보면서 계속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은 도태됩니다. 안타까운 사례가 있는데요. 코닥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잖아요. 이 회사 그거잖아요. 우리 예전에 예? 80년대 때, 90년대 초반 때 이때 부모님이 사진 찍어주시면 필름 네. 카메라 찍어주시면 사진 그 뒷면에 보면 이제 브랜드가 적혀 있는데 맞습니다. 모든 필름 그 사진마다 뒤에 코닥이라고 써 있었고, 맞습니다. 동네에 있는 사진관에 보면 옆에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 코닥 써 있는 다 거를 코닥이었죠.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 워렌 버핏이 말한 독보적인 브랜드 네임이 있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코카콜라만큼 유명한. 네네. 그런데 이 회사가 파산까지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왜냐면은 변화에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세계 최초로 필름을 만든 회사잖아요. 상온형 네네. 필름을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디지털 카메라도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이 회사가요? 네. 근데 왜 망했죠? 네, 그동안에 필름에 쏟아두었던 네. 돈을 생각해가지고 쉽사리 변화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네. 디지털 카메라가 정말 나중에 될 줄 알고 네. 그쪽 발견은 했지만 그쪽으로 투자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대가 그렇군요.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네. 그래서 좀 경영학 실패 교과서에 주로 나오는 사례가 됐다. 네네. 네, 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좀 화면 보면서 계속 설명드리자면요. 2005년, 2013년 불과 8년 만인데요. 교황이 이제 즉위하실 때 이렇게 변했다. 카메라 다 들고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세상이 변했다 말씀드리고, 제가 아직 상승 초입 부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요. 우리나라는 지금 스마트폰이 거의 100%까지 육박했잖아요. 보급률이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 유럽들은 70%도 보급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아직도 네. 뭐 피처폰이나 네. 폴더폰 이런 걸 쓰는 건가요? 그렇죠. 아직도 네. 저희가 이제 5G잖아요. 네. 거긴 3G 폰 쓴다. 그렇군요. 네, 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 성장한 게 아니라 계속 성장하는 단계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요. 그리고 보시면은 5G 스마트폰 판매량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CAGR 연평균 성장률이 160%나 되잖아요. 와,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5G가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더 35GHz로 더 빠르게 되잖아요. 28GHz로 알고 28GHz인가?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교환국이라 기지국도 계속해서 늘어나가지고 반도체도 이제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좀 말씀드리고요. 화면 보면서 좀 더 설명드리자면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왜 바꾸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살펴봤더니요. 이제 카메라 질도 이렇게 중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배터리나 사용 편의성 만큼 중요하게끔 카메라를 본다. 네네. 좀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듀얼 카메라가 지금
이제 듀얼 카메라는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카메라가 3개 달린 거, 4개 달린 것까지 예. 네, 그렇게 나간다. 좀 요즘 말씀드립니다. 보면 되게 비싼 핸드폰뿐만 아니라 네. 보면 뭐 갤럭시 A 시리즈나 이것처럼 좀 이렇게 보급형이나 저가형 스마트폰에도 다 카메라 모듈을 2개, 3개씩 달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본이 3개씩 달릴 거다.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뭐 이익과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좀 설명드립니다. 멀티 카메라는요.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60%가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건 삼성만의 일이 아닙니다. 애플, 화웨이까지 전반적인 세계적인 현상이다. 좀 그렇게 말씀드려요. 네. 그리고 트리플 이제 쿼드 카메라도 보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좀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요. 최근에 있던 뉴스 기사를 봤는데 지금은 이제 희망하는 직업이 3위가 이제 유튜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하게 알고 있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지금은 사람들이 어디 여행 가가지고 카메라로 사진 찍고 그런 것도 맛집 같은 거 올리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런 문화가 바뀌고 있어서 점점 더 사람들은 품질 좋은 그런 카메라를 찾을 수밖에 없다. 요즘 뭐 특히 인스타그램이나 네. 또 뭐 틱톡이란 앱도 그렇고 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영상이나 사진 그런 거를 이제 더 많이 더 찍게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수요가 좀 늘어나니까 좀 성장이 크게 할 것이다. 그렇게 네. 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단지 뭐 올해나 내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그런 이제 부분이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요새 카메라들은요. 네. 특이한 기능이 있잖아요. 화상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네. 예, 색다른 기능이 추가돼서 나오는데요. 네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뭐 지금도 몇몇 스마트폰에는 채용이 되어 있는 기술이지만 특히 내년도에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크게 증가할 수 있는 네. 그런 기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광학 줌 기능을 말씀드릴 텐데 화면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가 카메라 찍을 때 보면 멀리 있는 피사체를 찍으려면 예. 스마트폰에서 이제 줌을 이제 활용하지 않습니까? 활용하는데 일반 어느 정도까지는 뭐 2배, 3배까지는 기본 이제 카메라 모듈이 튀어나가면서 네. 그걸 통해서 줌을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데 더 그 이상을 더 땡기려고 한다면 그때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이제 빌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로 줌 땡기면 이 화면이 일그러져요. 네. 화질도 맞아요. 이상해지고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면 물론 멀리 있는 걸 찍고 싶긴 하지만 화질이 이상해버리니까 찍어야 마나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실제 우리가 카메라 사용할 때는 멀리 있는 것을 땡길 때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제 사실 그러면 사실 지금 이미 기술은 이미 DSLR도 있으니까 그 카메라 모듈이 더 위로 튀어나오게끔 하면 광학 줌으로 당길 수는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2개가 있는데 네. 그 2개를 카메라 모듈이 튀어나가 버리면 네.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거는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 두께는 더 줄일 수가 없고 더 이제 늘릴 수가 없고 항상 그 일정하거나 더 줄여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 카메라 모듈은 더 위로 튀어나와야 되고 그러다 네. 보니까 서로 양쪽에 맞지 않는 상충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과거의 잔망경처럼 네. 위로 튀어나오게 하지 말고 예. 옆으로 누우자. 그래서 네. 우리가 안에서 프리즘을 이용해서 과거에 우리 옛날 어렸을 때처럼 이렇게 빛이 굴절하는 그런 기능을 한번 이용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들이 실제 기술로 구현이 된 거죠. 예. 그래서 화면에 보신 것처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카툭튀라고 해서 카메라가 툭 튀어나오는 현상 네. 이런 부분이 이건데 지금 이렇게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줌을 당길 때 카메라 모듈이 이렇게 스마트폰을 뚫고 나와서 하게 되면 이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 노란색이 빛인데요. 빛이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안에 있는 프리즘이 이제 빛을 반사해줘서 결국에는 이 안쪽에 누워져 있는 센서로 빛이 들어가는 그런 기능을 구현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림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시겠는데요. 오른쪽처럼 피사체를 통해서 빛이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프리즘을 통해서 가로로 구절돼가지고 네. 센서에 들어가게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로는
5배 광학줌 기능이 가능한데요. 네. 사실 이런 기술을 한다면 지금은 5배지만 좀 더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뭐 10배, 20배도 가능하겠죠. 예, 그래서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큰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열렸다.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스마트폰 두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높은 배율의 줌 기능 구현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사실 이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요, 삼성이 올해 1월 달쯤에 이스라엘 업체를 인수했어요.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가능해진 부분이고요. 또 올해 이미 6월 달쯤에 5배 광학줌 모듈을 중국 기업에다가 공급했던 이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내년도 2월 달에 공개될 수 있는 갤럭시 S11 여기에 이 기술도 또한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서 화면 보시는 것처럼 모듈 쪽은 이제 삼성 전기가 이제 납품하게 되고 있고 예. 렌즈 모듈을 움직이게 하는 기능이 있는 액추에이터는 액트로라는 종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다른 기능도 또 추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은 좀 어려운 용어인데요. 네. TOF라고 해서 예. Time of Flight라는 그런 기술이 있는데 네. 앞으로는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듣게 될 수밖에 없는, 많이 들으실 그런 이제 용어입니다. 네. 화면 보시면 우리가 이제 센서인데 센서를 통해서 3D 기능을 구현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3D 센싱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네. 좀 어려운 용어들이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요. 예. 근데 여기에서 이 3D 센싱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3가지가 있는데 네. 앞에 뭐 이제 SL에서 애플이 전면 카메라에 이제 페이스 아이디라고 해서 그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SL 기술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마지막에 있는 TOF라는 기술을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네. 이게 화면에 나온 것처럼요. 핸드폰 여기서 레이저를 밖으로 쏴요. 네. 그러면 어떤 피사체 레이저가 닿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그 레이저가 다시 핸드폰 안으로 들어오는, 반사됐다가 들어오는 그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시간을 측정해서 그 심도를 계산하는 방식의 그 3D 기술인데요.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술 구현 방식은 정확히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걸 통해서 이 기능이 카메라와 결합이 된다 한다면 사물을 지금보다 좀 더 입체감 있게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또 야외에서도 인식률을 뛰어나게끔 구현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또 인식 거리가 길고 빠르고 소형화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또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요. 이 자율주행차에도 거의 10개에서 12개 정도의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는데 네. 여기에도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술입니다. 예. 또 우리가 아까 전문가님이 내년부터 5G 스마트폰이 매우 가파르게 팔린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렇죠. 이 5G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또 좋은 기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증강현실입니다. 네. 또 이 기술을 또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TOF 기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5G 스마트폰이 팔리면 팔릴수록 그와 비례해서 이 TOF라는 기술도 더욱더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네. 5G의 성장과 함께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올해 출시된 갤럭시 S10 5G 모델과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에도 이미 이 기술이 들어가 있고요. 예. 내년 2월 달에 갤럭시 S11에도 당연히 이 모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 하반기 때에 아이폰도 네. 5G 기능이 들어가게 된 그런 스마트폰을 출시하게 되는데요. 이때에도 당연히 후면 쪽에 이 TOF 기술이 들어간 카메라 모듈을 이제 채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아이폰만 사용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드로이드 쪽을 사용 안 하시고 예. 그런 분들도 내년 하반기 때 출시될 5G 아이폰 모델에서는 이 TOF 기능을 구현하시는데 아마 실생활로 체감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네.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2020년에도 삼성, 애플, LG, 화웨이 주요 스마트폰 공급 기업들 모두 다 이렇게 이 라인업처럼 새로운 스마트폰에다가 TOF 탑재를 하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고요.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보면 이 TOF 기술을 이제 구현할 수 있는 이런 그런 기업들이 이제 LG 노텍, 코렌, 하이비전 시스템 그리고 나무가, 파트론 같은 종목들이 이 부분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뭐 증강현실, 가상현실을 이용한 뭐 포켓몬 게임이 유명하잖아요. 네네. 네, 근데 거리까지 측정한다면 그런 게임도 더욱더 고도화될 수 있는 거죠. 예, 발전되겠네요. 또 새로운 또 게임이나 새로운 또 그런 소프트웨어들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저희가 지금 이렇게 카메라 관련해서 네. 좀 중요한 내용들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제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네. 저희 각자의 그런 기준에 알맞는 그런 카메라 모듈 종목 중에서 좋은 종목들을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전문가님 먼저 한 종목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 자화전자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 되게 좋은 종목이죠. 네. 화면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에 있는 자동 초점 기능과 손떨림 방지 기능을 공급해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12앰퍼가 7.3배여서 7년 벌면 회사 살 수 있을 정도로 수익이 뛰어난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PBR도 0.62배, 청산가치는 1배보다 한참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배당 수익률도 2%나 돼가지고 훌륭한 저평가 가치주의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최대 주주를 봐야 되는데요. 최대 주주 지분이 32%가 넘어간다.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오너이자 지금 현재 대표이사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도 5%나 이렇게 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익을 봐야 되겠죠. 작년에 이익이 적자로 줄어들면서 적자로 이제 전환하면서 주가는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분기에 수익권 전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전년 대비 적자 폭이 매우 크게 축소된다. 이제 네. 내년에는 영업이익으로 플러스 전환된다. 그렇게 좀 예측이 되는 종목입니다. 근데 보니까 예, 물론 올해에 26억 적자긴 하지만 그렇죠. 내년도 예상은 185억 흑자네요. 네, 상당히 크게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적자 기업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은요. 이런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우선은 매출액 대비 작년 적자도 3,500억 매출인데 적자 폭이 적잖아요. 매출액 대비서요. 네네. 대비. 그리고 만성 적자 기업이 아니고 이제 부채가 줄어들고 있고 이익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네네. 이러면은 주가 상승 폭이 크다. 네네. 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부채도 전혀 없는 회사고요. 무차입 경영하고 있고 회사 쌓아놓은 돈도 많다. 네. 이런 회사가 좀 안전하고 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네, 전문가님도 네. 좋은 종목 있다라면은 좀 한 종목 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종목들을 체크하면서 네. 제가 이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주제를 한번 잡아봤어요. 예. 제2의 MC넥스를 찾아라. MC넥스요? 네. 네. 봤을 때 과거 MC넥스도 매출이 매우 크게 증가하고 네. 이익도 증가하면서 결국에는 업계 1위였던 파트론을 이제 몰아내고 그렇죠. 1위로 올라선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장주 종목인데 그 MC넥스도 한동안은 매우 힘들었던 종목이었었어요. 네. 이익은 많이 나는 기업인데 시장에 좀 관심 받지 못하고 내내 저평가 영역에 놓여 있다가 최근에서 이제 수급이 몰리면서 저평가를 탈피했던 종목인데 그런 MC넥스가 올라가기 직전에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종목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입니다. 화면 보시면요. 종목 이름은 캠시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캠시스요. 네, 오늘 종가는 2,750원으로 마감되었는데 최근에 3개월치만 보더라도 주가가 좀 2,000원대 후반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기업을 제가 왜 제2의 MC넥스냐라고 말씀드리려 한다면 네. 먼저 재무 먼저 볼게요. 재무가 사실 지금 올해 실적만 보더라도요. 올해 연간 실적도 작년 대비해서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던 올해 실적이었거든요. 근데 네.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 못했어요. 예. 근데 항상 실적은 올라간다 하더라도 주가가 못 따라간다 한다면 결국에는 언젠가는 타이밍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이걸 다 반영합니다. 네. 아직 이 올해 크게 증가한 이런 영업이익과 매출에 대한 그런 반영을 주가는 아직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예. 그런데 올해가 끝이 아닙니다. 네. 올해 실적들 대비해서 내년도를 봤을 때 내년도 매출액은 37% 증가할 전망이고요. 예. 영업이익도 무려 68% 더 증가할 전망입니다. 매우 크죠. 매우 크네요. 네. 계속해서 네. 증가하네요. 그런데 놀랄 것은요. 네. 현재 주가 2,750원이잖아요. 네. 봤을 때 현재 내년도 예상되는 PER 주가 수익 비율이 겨우 4배입니다. 4배. 4.1배입니다. 그럼 4년 벌면 회사를 살 수 있을 정도로 네네. 이익이 많이 나오는 그런 회사네요. 맞습니다. 예. 사실 MC넥스도 항상 퍼가 5배, 6배 좀 움직이다가 네. 여기에 있었을 때의 주가가 그 이후에
크게 급등했던 최근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캠시스는 지금 4배예요, 퍼가. 네. 이렇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기업인데 퍼 4배니까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어차피 지금 보면요. 올해 연간 퍼도 현재 지금 7배예요. 네. 그러면 내년도 이익을 봤을 때에 퍼 7배까지 간다 한다면 주가가 거의 그래도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죠. 계산해 보니까 만약에 내년도 이익이 그대로 이어진다 한다면 네. 올해 연간 퍼인 7배를 만약에 내년에도 받는다 한다면 주가가 뭐 이론적이지만 거의 4,600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 네. 예. 지금 주가 2,750원이니까 앞으로도 크게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룸이 많이 넘어져 있죠.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근데 어차피 카메라 업종에 대한 성장성이 단기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단기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저는 이 시간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보다는 예. 내년 뭐 2분기 또 내년 말까지도 좀 길게 바라보면서 중장기 투자로 접근해 보시면 어떠실지 의견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차트 한번 보시면 이 정도 밴드 지금 2,500원에서 2,800원 정도 네. 이 정도 밴드 내에서로 한다면 여러 번 분할 매수로 접근해서 조금씩 물량을 모아 가신다 한다면 네. 충분히 내년 상반기 또는 내년 하반기까지도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지금 주가는 여기 3,000원대 이하에서 횡보하고 있지만 제 바람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MC넥스요. 엠스처럼 이렇게 아, 네. 예, 주가가 횡보하다가 일순간 이렇게 크게 급등하는 이런 모습도 캠시스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급등하기 전에 지금 사면 딱 좋을 것 같네요. 네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좋은 정보와 종목들 말씀드릴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날씨 추운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